네, 안녕하세요. 오드서퍼입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 종종 밸런스 케이블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밸런스 케이블을 수리하고자 합니다. 밸런스 잭이 프롭에 걸려 단선되고 커넥터에서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배터리 내부선까지는 손상이 없어 배터리 팩 분해 없이 수리가 가능합니다. 배터리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배터리의 셀은 직렬로 붙어 있고 직렬로 붙은 배터리 셀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 끝단에 메인 전원이 들어옵니다. 배터리 케이블은 그림과 같이 각 셀이 이어지는 길목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밸런스 케이블이 오랜 시간 쇼트로 녹아 배터리 팩 안에서 단선된다면 배터리 팩을 분해해서 해당 사진과 같이 다시 결선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장에서 밸런스 케이블 손상 시 바로 절연 작업을 해주어 추가적인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필요합니다. 인두기와 납, 커넥터 분리 시 사용할 얇은 핀셋, 커넥터와 터미널, 22AWG 선, 수축 튜브. 수축 튜브는 각 사이즈별로 재단된 제품을 알리에서 2,000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국내 드론샵이나 DIY 샵에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핀셋은 ESD 핀셋과 일반 핀셋을 준비했습니다. ESD 핀셋 이외에 밸런스 케이블을 누를 수 있는 정도의 얇은 물체가 있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커넥터와 터미널, 22AWG 선의 경우 드론샵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의 정식 명칭은 XH2.54 커넥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하지만 니퍼를 빼먹을 뻔했네요. 가급적 잘 잘리는 친구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이 리포 배터리 밸런스 잭을 수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리포 배터리에 단자들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쇼트가 나지 않게 절연 테이프를 먼저 감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좀 드리자면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절연 테이프는 니퍼나 그런 거 없이 손으로 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할 밸런스 잭을 제외한 나머지에 절연 테이프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한번 수리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제가 사용한 지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고정을 제대로 안 해서 밸런스 잭이 많이 손상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행을 하면서 이 위에 커넥터와 같이 이제 프롭에 갈려 나간 모습을 볼 수 있죠. 전반적으로 상태가 이제 선이 어느 정도 길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르고 연장해서 이 커넥터에 다시 끼우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연장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자 해요. 이렇게 밸런스 연장 케이블을 잘라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이런 터미널과 이 하우징이라고 하죠. 네, 하우징을 따로 구매해서 이제 22AWG 선에다가 얘를 이렇게 물리고 압착기로 찝어서 단자에 끼우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샵들이 워낙 잘 나와서 이렇게 압착이 미리 된 선을 따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압착기가 없는 관계로 이런 선을 몇 개 구비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끊어진 케이블에 구매한 케이블을 납땜해서 붙이는 방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절연 작업이 필요한 곳은 절연 작업을 해주고 제일 먼저 이전에 한번 수리했던 여기를 수리해보고자 합니다. 6셀 밸런스 단자가 원래 7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2개를 연결하는 곳이 날아갔죠.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머지 선들을 이 새 커넥터에 옮겨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누르는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을 찍어서 눌러서 걸쇠를 푼 다음에 선을 뽑아서 빼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걸쇠 같은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네, 이 부분이 밸런스 잭에 걸려서 나오지 않는 거라 이 부분을 핀셋으로 눌러주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조립돼 있던 순서 그대로 꽂아줍니다. 꽂고 나서는 필이 빠지지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 시절에 이걸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날리고 나서 이 단자 자체가 날아가서 없어진 경우가 생겼습니다. 네, 빠지지 않죠. 그럼 추가로 이어서 쭉쭉 작업을 하겠습니다.
올바른 선들은 이렇게 밸런스 단자에 조립을 해둔 상태이고, 나머지 선들을 납땜으로 이어붙여서 여기 다시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이전에 한번 보수했던 쪽을 다시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보니까 제가 한 중간쯤에서 여기 작업을 했네요. 이번에는 중간보다 조금 밑을 잘라서 이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때는 그냥 흔히 쓰는 니퍼로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깔끔하게 잘려나갔죠. 이 상태에서 스트리퍼가 있으면 스트리퍼를 사용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니퍼로 선을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수축 튜브 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서 이걸 제거를 할게요. 이 심선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심선과 이 케이블을 납땜으로 이어붙여 줄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대략적인 길이를 맞춰주시고, 그 길이를 맞췄으면은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똑같이 피복을 까주고, 저의 경우에는 이 두 선을 먼저 엮은 뒤 납을 먹이는 형식을 좀 쓰고 있습니다. 먼저 납땜을 하려는 단자에 수축 큐브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밸런스 잭과 이어붙여줘요. 심선들끼리 서로 엮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도 살짝 고정된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납을 먹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인두기에 납을 조금 주고 가져다 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납을 더 주면은 깔끔하게 붙습니다. 납이 약간 밑으로 흐르긴 했는데 이렇게 납땜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당겨서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수축 튜브로 마무리. 수축 튜브는 나중에 열풍기나 라이터로 한 번에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은 쇼트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단자에 끼워다 놓을게요. 네, 연장을 했는데 길이가 조금 깁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두 번째로 여기 하얀 선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중간쯤에서 커팅, 그리고 피복을 벗겨줍니다. 다시 심선끼리 엮어줍니다. 심선을 엮고 나서는 좀 심선들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꾹꾹 눌러줘서 혹시 만일에 있을 쇼트를 좀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엮기만 해서 고정을 시켜놨고요. 이 상태에서 납을 줍니다. 납을 줄 때는 인두기에 조금 주고 가져다 댄 다음에 선 위로 살짝 주면은 예쁘게 붙습니다. 좀 잘 붙은 것 같아요. 이제 잡아당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수축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을 시켜줍니다. 좋아요. 네, 일단 모습은 어느 정도 갖췄고, 이 상태에서 수축 튜브만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풍기 꺼내기도 귀찮고, 라이터로 좀 빨리 끝을 낼게요. 네, 일단 최종적으로 모습을 보시면은 조금 못생겨지긴 했지만 기능적으로는 충실히 기능을 다할 것 같은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 테스터기에 물려서 정상적으로 값이 읽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셀 체커에 물려보겠습니다. 22.35V가 뜨고요. 네. 첫 번째 셀 3.86, 두 번째 3.85, 3.87, 3.87, 3.86, 그리고 86. 혹시나 모르니까 살짝 땡겨도 보고 했는데 문제는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수리는 성공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밸런스 케이블 수리가 완료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상세 보기에는 이런 제품명 같은 걸 조금 적어놨으니까 수리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드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